내 눈이 되게 좌우도 되게 좁고 작은데 거기다가 장원영 눈을 하겠다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빼꼼한 눈에 라인만 높아서 굉장히 보기 싫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너무 부족하거나 흉이 너무 심하거나 칼을 댔을 경우에 더 이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하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 부족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눈 성형 실패 사례 그리고 교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실제로 환자들이 흔히 겪는 눈 성형 실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 수술 중에 실패 사례 혹은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너무 쌍꺼풀이 높아서 낮추려는 경우, 아니면 너무 낮아가지고 높이려는 경우도 있겠고, 보일 때 너무 이제 퉁퉁하게 소세지처럼 보이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보이길 원하는 경우, 흉터가 너무 심한 경우에 흉터를 좀 없애고 싶은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재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 성형이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돌 연예인들이나 배우들 사진 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원영이나 제니 같은 눈이 되고 싶다, 혹은 수지 같은 눈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골격이나 피부 두께, 지방 양이라든가 돌출 정도라든가 눈썹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 이후에 그분께 맞는 비율에 따라서 적합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내 눈이 되게 좌우도 되게 좁고 작은데 거기다가 장원영 눈을 하겠다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빼꼼한 눈에 라인만 높아서 굉장히 보기 싫은 라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한테 맞지 않는 것들을 추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거는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니즈를 그대로 반영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어울리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불가피하게 출혈이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다거나, 혹은 재수술인 경우에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조직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충분히 수술 전에 그런 걸 예측한 이후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서 충분히 수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지 실패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답정 너도 해주세요. 본인이 추구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답정너인 분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걸 들어주지 않는 의사잖아요. 서로 부딪히는 거죠. 전문가 의견을 들으시는 게 맞죠. 왜냐면은 수술이 잘못돼서 후회하면서 다시 또 찾아오시고, 그런 과정을 줄이고 없애는 게 맞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좋은 결과잖아요. 예뻐지고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것도 맞지만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걸 억지로 우겨서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상태에 맞게 하는 게, 그 상태에 맞은 상태에서 그분이 원하는 걸 최대한 들어드리는 그런 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정이 가능한 기준은 또 무엇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재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정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있겠는데,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인이 낮은데 높게 원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며, 근데 이제 방법적으로 피부가 두껍고 지방도 많고 방해 요소가 많은데 무작정 매몰로 원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수술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을 충분히 드릴 것이며,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라인이 높은 경우에 낮추는 수술이 있는데, 두 줄 따기도 있고 낮추기 수술도 있는데, 두 줄 따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조직이 없어가지고 기존 흉터를 제거를 못하는데 두 줄 따기 많이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줄 따기를 요구를 하시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왜냐면 조직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살을 잘라내면 눈을 못 감게 되거나, 혹은 조직이 부족해가지고 떴다 감았다 할 때 운동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렇게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원치 않는 방법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건 안 되고요. 가능한 게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방금 이제 가능한 케이스 중에 어떻게 보면 수술 방법론적으로 제가 구분을 약간 했는데, 가능한 수술법이 있고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불가능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구분해야 되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예 못하는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조직이 너무 부족하거나 흉이 너무 심하거나 칼을 댔을 경우에 더 이상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수술이라는 거는 무조건 결과가 좋아야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좋은 결과가 아예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없어지는 거는 좀 재수술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조직이 부족하다는 거는 손상이 심하고 많이 잘라내고 이런 경우가 되겠고, 약간 구별해야 될 게, 조직이 부족해 보이지만 유착을 풀어서 조직을 약간 연장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전문가의 체크를 받으시고 최종 판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 부족한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만 들어도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원장님 같이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그냥 환자를 볼 때 그냥 해보겠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칼을 대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눈 성형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아무래도 환자의 마음 상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환자분이 원하는 것, 의료진이 얼마나 그 니즈에 가깝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완성도 면도 같이 봐야 되겠고, 불가능하거나 혹은 어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통 오시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막연하게 얘기를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원하시는 어떤 정확한 라인에 대한 명칭도 알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사진 같은 거 들고 오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막연하지만 또 내가 어떻게 뭐 부드러워지고 싶다 아니면 또렷해지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충분히 또 도움이 되겠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눈꼬리가 좀 올라가서 무조건 내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또 그게 잘 어울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통합적으로 의료진과 상호 보완하에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지하고 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패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수술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비관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되게 저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괜찮아질 수 있다 하면은 좀 믿고 밝은 마음으로, 나는 좋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면보다는 또 밝은 면을 바라보시면서 오시면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로 희망이 있으면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